자, 이제 두 분과는 이제 월요일이 아닙니다. 수요일 다음 주의 시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노려봐야 할지, 5월의 시작에서 우리 어떤 종목 노려봐야 할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수요일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동방 메디컬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시장에서 흐름들 보니까 대체로 좀 미용기기나 화장품 관련 섹터 흐름이 좀 맞아요. 견고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방 메디컬도 3%에서 4%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 그대로 시초가부터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기업이고요. 네. 동방 메디컬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한방과 또 양방 관련된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방 쪽에서는 부항이라든지 예. 한방침 이런 것들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 이제 보통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본 쪽까지도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양방 쪽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좀 네, 재밌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정형외과 한의원을 모두 가고 있는. 네, 필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필러를 중국과 브라질 쪽에 지금 또 수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K-뷰티가 이런 미용 기기 쪽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좀 큰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현지화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중국에 지금 생산 공장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합작 법인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필러 시장이 한 8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매출 발생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필러 시장이 대략적으로 한 2, 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브라질 파트너사와 같이 함께 역시나 합작 법인을 또 만들어서 이런 또 필러 수출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본다면은 긍정적인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 또 받쳐주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분석도 잠깐 한번 보시면요. 동방 메디컬이 지금 2022년도 지금 대비해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특히 150억에서 240억까지 이제 증가한다라고 친다면 거의 영업이익이 60%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지금 모멘텀까지 잘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방 메디컬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상당히 지금 좀 안정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으로도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지금 그 박스권 상단 구간대만 돌파해주면은 다음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대까지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2월달 정고점 구간대인 13,0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10% 내외 구간인 10,000원 구간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방 메디컬이었습니다. 중국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사명만 봐도 이거 중국에서 좋아할 만한 이름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방 메디컬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5월의 시작 이 종목과 함께 좋은 징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대 대표가 준비한 수요일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시초가 공략주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한국전력 거의 한 근 10년 동안 어려운 이제 주가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한국전력이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포인트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적자를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거는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 별로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가 끝나면 밀린 영수증이 발행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왜냐면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공공요금 인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금 인상도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탈원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원전을 되돌려 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원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 올라가서 요금은 올렸는데 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게 있죠. 에너지 비용을 많이 낮춰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은 떨어졌는데 요금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품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데 뭐 물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이러니까 한번 이제 가격을 올려요. 뭐 라면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곡물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라면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나요? 안 떨어뜨려요. 그렇죠. 네. 공공요금 올라가잖아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서. 근데 에너지 비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공공요금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의 이익 마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주는 구조로 가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거론되는 게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뭐 장가 부동산으로 세자면은 뭐 건물주들이 그냥 월세를 내리느니 차라리 그냥 세입자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중요한데 부동산에서도 월세랑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배당 기대하는 게 크게 이제 매력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한전은 저는 그런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익 캐파가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배당이 이제 올라가면서 재무 건전성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만년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 저평가 매력도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4년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순이익이 3조 5천억으로 스타트 끊어줬는데 올해 7조, 내년 8조 4천억, 내후년에 이제 10조 가까이 나올 걸로 기대돼요. 거기에 이제 마진율도 뭐 9% 정도 수준에서 16% 그리고 10% 근사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PER은 한 1.65배, PBR은 0.25배가 기대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한 1년 6개월만 일하면 한전 시총을 이제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 이제 증가를 노려보시면서 1차적으로 3만 원 목표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주팔자 보러 와 2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연휴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